519번 볼게요. 519 519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다를 풀란 얘기지.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b제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상수부분 b 마이너스 1이 다 c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다. 뭐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을게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0. 아, 얘를 근을 판별하래. 근을 판별하는 건 판별식에서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여기는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b 대신에는 a를 갖다 쓸 거고, 괜찮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c는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상수다. 오케이? 얘 좀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인데, 자, 이거 판별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몇 개가 문제인 거야? 두 개인 게 문제잖아. 그래서 그 두 개인 거 해결하라고 여기 앞에 힌트를 준 거죠. 여기는 a제곱이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a제곱은 뭐라고 식을 바꿔주시면 4b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a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4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라는 걸 예쁘게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이 단원이 아주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 2차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2차 함수 최대 실수 때 또 할 거긴 하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요. b제곱 마이너스 2b 완전 제곱식 만들기 중학교 때 그 꼭지점 찾는 거 있잖아요. 꼭지점 찾듯이 됐습니까? 얘는 x의 개수를 반하면 마이너스 1로 제곱하면 1 되는 거야. 그럼 총 얼마나 늘어났어? 마이너스 1이 늘어났네. 그럼 그만큼 더해줘야 식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왜 했냐면 자, 문제가 물어본 게 그네 판별을 물어봤죠. 판별을 물어봤다는 건 지금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뭐야? 판별식 아니니? 이게 5인지 뭐 7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우리 그냥 이거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 봤더니 얘는 제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무슨 수겠어요? 음수겠죠. 거기다가 음수를 또 더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확실히 무슨 수인가? 확정적으로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봤더니 음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와요 하고 대답하면 되겠네 라는 게 있지. 오케이? 근데 요거 2차식 나왔을 때 뭐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에 판별 어려우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한다는 거. 예, 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거 어차피 다음 단원 배우면 많이 쓸래요. 엄청 많이 쓸래요. 됐죠, 여기까지? 질문이 괜찮아요? 네. 또 몇 번 할까요? 소연이 또 맛없는 거 퇴또 했었어. 몇 번이야? 516번이야? 해줘야 돼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야? 알겠어요. 해야 돼? 서영이가 집에서 한번 해본다는데 꼭 해봐야겠어요? 아니야 장난이야. 해줄게. 아이씨 이간질이 안 먹히네. 서영이가 옆에서 막 되게 서운한 표정 지어주고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아무 관심이 없어요. 풀면 풀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자 볼게요. 근데 일단은 516번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한 방정식이긴 하지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그치? 근데 그냥 중근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멘트가 추가되어 있어? K값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항등식도 해결해야 되고 중근도 해결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순서를 정하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뭐부터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흩어지면 판별식을 못 쓰잖아. 그럼 중근을 찾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먼저 뭘 하는 거야? 중근을 먼저 찾는 거야. 판별식이 뭐다를 푸는 거야? 0이다를 푸는 거야. 나 이거 칠판 지우고 쓰는 동안 그 판별식만 먼저 좀 써볼까요? 얘 짝수 판별식 가능한 친구네. 나는 a 플러스 k라는 친구를 b로 써야겠다. 됐어? 그래서 b 제곱하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최고 차기 개수 a는 1이고요. 맞아? 그 다음에 c는 얘네들 뒤에 있는 게 다 c죠? 이렇게 풀려면 x에 관해서 뭐가 돼 있어야 돼? 내림차순이 잘 돼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c도 너저분하면 꼭 내림차순 해줘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c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이게 중근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결될 찾아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쓸 건 쓰고 고민하자고 했어. 맞니? 그럼 전체 전개를 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서 k제곱도 날라가요. 여기까지 일단 중근이다라는 걸 해결한 거야. 맞니? 근데 중근은 중근인데 어떤 중근이라는 거야? 무슨 값에 관계없이 중근이 나오는데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에 관한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정리를 할 수 있겠네? 2차는 어차피 다 날라갔으니까 K가 있는 건 지금 2AK랑 여기 마이너스 4K. 그래서 묶어주시면 2A 마이너스 4K 1차 하나 남고요. 나머지는 A제곱이랑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남네. 그게 얼마더라? 0이더라. K와 항등식인데 여기는 K가 있지만 여기는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2A-4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A는 얼마? 2가 일단 나오고요. 괜찮아? 그럼 얘 0 됐으니까 얘도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어야 돼. 근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나와. 오케이? 문제를 자꾸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숙제하면서 뭘 먼저 할지, 그리고 또 내가 시킨 대로 안 해보는 것도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편하네. 그 쌤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공감을 해야지 단순히 외우는 거 별 의미가 없어. 너 어제 뭐 했어, 진주야? 너무 최소 새벽 5시잖아요, 같은 경우. 네. 자, 또 몇 번 할까요?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인가 봐요. 됐어? 서영이 날로 하나 먹었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 얘들아. 516번. 내가 교과서로 쓰라고 안 했나? 교과서로 써도 좋을 것 같아. 얘는 교과서도 많이 나오는 거지. 이 정도는 라이트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 목표인 최소 2등급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표정이 서영이 없다.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는 이런 표정이 안 돼. 알겠지? 됐어? 넘어가 될까요? 또, 나 그럼 진도 나가? 질문 없어? 질문 내가 봐서 별로 없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여. 그치? 진주는 또? 너도 없어? 준이는? 없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 유형 15까지 했어? 아니다. 6까지 6까지 했어? 그냥 풀어보세요는 좀 없었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52번 보겠습니다. 552번에 유리와 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고요. 자, 수학에서의 문법이야.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럼 상수는 몰라요가 아니에요. 수학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상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준호는 뭘 잘못 봤대? 상수를 잘못 봤대지. 옆에 써. 잘못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그럼 1차항의 개수는 잘 봤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거 좀 지우고 쓸게요.
자, 일단 방정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건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니까 방정식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야지 뭐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 치고 괜찮아? 첫 번째 유리는 3차항의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괜찮아? 그 말은 상수항을 잘 봤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이 뭐랑 뭐가 나왔다는 거야? 유리는 마이너스 5랑 근이 3이 나왔대. 방정식이 있고요. 근이 있네요. 대입하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뭐부터 우선 생각하고 있어? 웬만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활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빠르더라.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두 개 합을 하시게 되면 1차항 개수로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 그거 잘못 보고 푼 거잖아.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여기서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죠. 왜냐면 A는 틀린 거니까. 대신에 얘가 상수항을 제대로 보고 풀었다는 건 두 분의 곱은 어떨 거라는 거야? 낮을 거란 얘기인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라는 얘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은 제대로 나왔을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5랑 3이랑 곱하면 되는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어떻게 돼? A분의 C에서 B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B가 얼마라는 건 알아낸 거야? 마이너스 15라는 건 알아낸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준호.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얘기죠. 그 말은 x의 개수는 잘 봤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나왔냐? 1 풀마 루트 3i니까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방정식 있고 근이 있어요. 대입은 해도 되지만 너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뭐부터 스타트해라?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쓸 거다. 그럼 두 분의 합 같은 경우는 두 분의 합은 뭐야? 1차항이랑 상수항의 개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두 분의 합은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두 분의 곱, 상수항은 틀렸기 때문에 두 분의 곱은 뭐야? 틀렸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의 합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더하면 되는데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지. 근데 이거 진짜로 더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2잖아. 2.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올바른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는 친구가 올바른이라는 얘기지. 내가 제대로 본 건 여기 a랑 저기 b랑. 오케이? 문제 뭐 물어봤을까? 그냥 방정식 쓰면 되는 거야. 뭐 원하면 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근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5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 것도 한번 풀어오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고 싶으면 알겠지? 미묘하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자, 555번입니다. 유형 18번. 쬐끄맣게 치세요. 쬐끄맣게 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게 중학교 때 요즘 중학교 문제집을 못 봐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평소에 안 했던 계산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쬐끄맣게 보고 치라는 얘기야. 네, 555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요.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f 2x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얘들아, 이것도 물어볼게. 위에는 fx랑 아래는 fx 플러스 1이라는 f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오케이?
여기 x랑 여기 x는 모양은 같지만 사실상 같은 식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냥 알파라고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오류.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해. 근데 껍데기는 f는 어떻습니까? 얘나 동일한 거 보여? 야, 우리 근이라는 게 뭐야? 근이라는 게 여기다 x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드는 애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본 정보, 상식 f 알파는 f가 뭔지 모르더라도 오케이? f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돼요. 근이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f라는 껍데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베타가 들어가면 0인 건 확실해요. 이 뜻인 거야. 인정? 아니 알파랑 베타 근이래잖아. 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봐봐. 천천히 생각해야 돼. 야, 근데 f 2x 플러스 1도 0이 되네? 얘도 껍데기가 f잖아, 얘처럼. 맞아? 그럼 f라는 껍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야?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 거야? 맞지? 이건 사실인 거 맞아?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얘가 0이 됐다라는 거 결국 요 안에 뭐가 들어갔을 거란 얘기야. 알파가 들어가거나 혹은 베타가 들어갔겠구나. 오케이?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알파가 되려면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 자체가 얼마가 될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파가 돼야 0이라는 거지. 인정하니? 또는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 자체가 뭐가 돼도 베타가 돼도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런 일반적인 방정식 문자가 특별하지 않고 지금 x를 쓰는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해는 무슨 값이야? x 값이 해인 거지. 얘도 내가 그냥 이렇게 쓰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x가 알파고 x가 베타 이런 식인 거로 괜찮니? 그럼 이 새로운 방정식의 해도 식의 형태는 아니 근의 형태는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뭐 식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또 여기 밑에도 x는 뭐 식이라고 써야 실질적으로 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요걸 x는 이라고 만들려면 좀 이따 정리하고 쓸게요. 자, 한쪽으로 모으면 되죠. 뭐 2x는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는 우리가 필요한 건 x는이라는 표기잖아. 그치? x는 양변에 2로 나눠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x는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이건 처음이니까 친절히 두 번 하는데 x나 알파나 베타는 식의 구조가 어때? 동일한 거 보이지? 뭐를 두 번 계산하니? 하나에다가 쭉 이용하세요. 알겠죠? 아, 그래서 이제 아래 새로운 방정식의 해는 뭐인 거야? 얘네 둘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자, f2x 플러스 1은 0의 근이라면 얘가 그치? 그럼 대입을 한 번만 해볼게. 테스트 삼아.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믿음을 갖고 다음번에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 알겠지? 대입하시면은 f 2배에다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되는 거 맞니? 약분하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1만 남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리하시고 나면 f 알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 되는 거 맞네. 내가 x에다가 얘 넣으면 이거 성립하는 거 맞네.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읽어도 되는 거야? 근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잖아.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이거 풀 때마다 이러면 너무 피곤하잖아. 그치? 몇 번 해보시고 계산이 납득이 되면 그 다음 더 빠르게 쭉쭉쭉 풀자.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건 아니었어요. 문제가 물어본 건 이 두 근을 또 뭐 하래? 문제 읽어줘야죠. 두 근을 뭐 하래요? 합하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합하라는 얘기네. 통은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쓰면 되겠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되는 거겠죠? 딱 기다린 거예요. 문제가 이거 풀라고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알려줬어? 4라고 다 알려준 거지. 그래서 여기다 슝 하고 대입하시면 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야, 근데 선생님 방정식에서는 풀이 방법은 이게 추천 방식.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고 풀이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귀찮아요. fx라는 해가 알파랑 베타라면
그럼 F 최고 차이수는 모르니까 A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식 쓰면 되잖아. 아 이렇게 FX라고 쓰면 되네. 그치? 그리고 이게 0일 때 하면 그냥 알파랑 베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F EX 플러스 1은 여기다가 E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야? 그럼 이거 0 될 때 찾으려면 E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0 될 때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근이라는 건 X값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X는 알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서 풀면 똑같이 X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오케이? 아마 직관적으로는 좀 눈에 확 보이는 건 얘가 좀 더 낫기는 할 텐데 나중에 좀 복잡한 식을 풀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2차라고 나와서 이렇게 풀리는데 사실 이 방식은 2차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풀려요. 오케이? 얘는 이게 2차식이든 뭐 뭔식인지 다 풀리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전자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 근데 후자는 나중에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 때는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둘 다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된 거 맞니? 됐니? 넘어갈게.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잘 애매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처음에 납득하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 낯설잖아. 이렇게 안 풀어봤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집에서 한번 촥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하면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9번이고요. 자, 559번.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진주야 히터 끌까? 히터 끌까? 아니야. 히터 좀 끌게요. 진주가 반건조 오신 것 같아요. 야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뒤에서 그냥 되게 활짝 웃고만 있는데 야 저기서 오징어 냄새 난다 이런 표정들이 아주 그냥 자, 그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559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하래죠. 그럼 우리 어떻게 559번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면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5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2라고 칠게요. 괜찮니? 그럼 너네 거꾸로 이걸로 방정식 쓸 수 있잖아. 어떻게?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1이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가 해로 있으려면 x 마이너스 5가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는 0하고 내가 이걸 보고 x는 마이너스 1, y는 5라고 찾을 수 있다면 거꾸로 해를 알면 식을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559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거꾸로 내가 얘를 잠깐 뭐라고 생각해? 잠깐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방정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문제가 방정식이라고는 안 했어요. 오케이?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근의 공식으로 근을 찾자 이건 거야. 오케이? 왜냐면 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식을 찾을 수 있다. 괜찮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이 안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자. 됐어? 짝수근의 공식 쓸 거기 때문에 여기 b 대신에는 마이너스 있을 거고요. 짝수근의 공식은 a분인데 a는 1이고요. 맞니? 마이너스 b인데 b 대신에는 2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시면 4 마이너스 ac 하면 6이 됩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x는 2 풀마 루트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써야 돼? 바깥에 i를 내보내시면 되겠죠. 나 근이 그러면 x는 2 플러스 루트 2i라는 놈이랑 x는 2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놈이라는 거 알았네?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식 쓸 수 있니? 하고 물어본 거라고. 됐어? 그럼 식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거 0 되려면 x가 2 플러스 루트 2i여야 되겠지? 처음에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괄호를 푸세요. 요렇게. 이게 조금 더 나아요. 괜찮니? 또 뭐도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도 있어야 x에 2 마이너스 루트 2 안 들어갔을 때 i가 들어갔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고 나서 괄호를 이렇게 풀으시면 x-2 플러스 루트 2i 하고 쓰면 된다 이거야. 아, 두 식의 곱으로 나왔네,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문제가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인수분해 시킨다 그러면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간다. 네, 유형 20번 조그맣게 별표 칠게요. 내신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얘도. 자, 562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지. 근데 뭐 알겠지만 풀리면 알파 베타라고 안 놓습니다. 오케이? 안 풀리죠? 그래서 내가 안 풀리는 방정식이고 근이 주어지면 뭘 생각하자고 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되는데 그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보시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맞지? 근과 계수 관계도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분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되는데 그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야. 일단 챙겨놓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2차식 fx라는 애가 있대.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야, 얘랑 이 2차식 fx는 실질적으로 물론 나중에 그 풀다 보면 어떤 연관성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난 fx를 모르는 어떤 다른 새로운 친구야. 그래서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fx에다가 뭐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된대? 4가 된대. 그다음에 fx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역시 4가 된대. 이렇게 분리해서 일단 첫 번째 보란 얘기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보란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있을 때 f 알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서 저는 이항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 물론 3개짜리였어 이게. 진출이 안 돼. 이건 봐야 돼. 이건 안 보면 헷갈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하면 f 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럼 봐봐. 이거 다 0 되는 애들이지? 그럼 봐봐요. f 공통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f라고 쓸게.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변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변수니까 x라고 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공통이니까 이것도 쓸게.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분한테 뭘 넣었더니 알파를 넣었더니 0 된 거 맞아? 그럼 이렇게 생기신 분은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 x-알파가 인수로 있어야 여기다 알파는 0 될 거야. 전에 우리 배웠던 인수 정리입니다. 오케이? 또 이렇게 생기신 분한테 뭐 넣었더니 베타를 넣었더니 역시 0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인수로 있어야 돼? x-베타가 인수로 있어야 되겠지? 얘 때문에 요런 인수가 생긴 거고 얘 때문에 요런 인수가 생긴 겁니다. 오케이? 최고 창의 계수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여기는 써줘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거 쉬움 하고 돌려서 그럼 fx라는 친구는 x-알파, x-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를 마저 풀자. 얘를 마저 풀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 저기 보니까 4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지. 거기다 더하기 4 하세요 되는 거 맞니? fx는 그 정리하면 플러스 1로 끝나네. 일단 답은 나왔음.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야, 얘도 최고 창의 계수가 1이고 근이 알파랑 베타인 친구지.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현재 1이고 근이 알파랑 베타인 친구지. 그럼 당연히 얘랑 얘는 어떤 친구가 되니? 같은 친구가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여기 따로 썼어. 모양이 어떤 거야? 그래서 같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연습하고 나면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냥 바로 얘가 이렇게 슉 하고 나오는 거 편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번씩 써 확인하면서 나 옵스 말한 게 맞네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더 자연스럽게 슉 하고 쓸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훈련이 중요한 때니까. 이거 맞니? 체크해. 이거는 풀이법을 모르면 좀 불편하게 풀어야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놓고 풀도록 해보자. 되니?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유형 21번이고요. 2차 방정식 혈렉은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진주, 준이, 정신 차리세요. 좀 화내신 거예요? 내 잠을 깨워? 이런 거야 지금? 게임이 안 돼. 아까 분노의 샷건이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치? 날 깨워? 이러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진주 알겠지? 정신 안 차리면 어떤 모함을 할지 몰라요. 알겠어? 모함과 이간질 알겠어요? 선생님의 작은 특기예요. 네. 너 정신 차려 알았지? 아니 그렇게 애잔하게 봐도 소용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다른 데 봐도 소용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자 봅시다. 우리 2차 방정식의 혈례근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건 이따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혈례근이라고 하는데 이 혈례 우리 많이 듣던 용어죠? 어디서 나왔던 친구야? 복소수에 나왔던 친구. 두 근이 그런 관계인 케이스를 혈례근이라고 해요. 자, 이 혈례근이라는 거 일단 첫 번째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첫 번째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한 근 x값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기 좀 지울게요. 네, 2차 방정식으로 쓸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값 a 플러스 b 루트 m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섞여 있는 루트 m이가 무리수잖아, 그치? 모든 개수가 뭔데?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 있는데 갑자기 무리수근이 섞여 있는 거야, 오케이? 요럴 때는 이걸 보면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뭐야 된다? a-b 루트 m 얘랑 무슨 관계? 혈례 관계로 근이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방정식을 썼어. 근의 공식을 쓸게.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저기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지금 현재 유리수인 거네. 여기도 유리수인 거죠. 그럼 무리수는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무리수가 나와야 되겠지. 루트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루트 앞이 플러스인 해인 거랑 맞아? 루트 앞이 뭐인 해? 마이너스 해인 거랑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로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여기가 무리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꼭 풀려가 여기 붙으라는 건 없는 거지. 그래서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모든 개수가 뭐라는 조건 하에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형 21번 라인 보시면 자 567번 보시면 A,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집에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방정식 보면은 x제곱계수 1이니까 유리수 맞아? 마이너스 4x니까 x계수 유리수 맞습니까? A도 유리수. 그럼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지. 근데 거기 근이 한 근이 뭐야? b 마이너스 루트 4 무리수인 근이 섞여 있네. 그럼 얘도 뭐야? 혈례근. 자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a 플러스 b i라고 무슨 근? 허수근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또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 i라고 얘랑 짝꿍의 편례 형태로 있어야 될 거야. 그니? 자, 모든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요번엔 여기도 실수고요. 맞니? 여기도 실수인 겁니다. 맞아? 그럼 허수는 어디서 등장할 수 있겠어요? 허수는 요 루트안이 무슨 수가 되면서 음수가 되면서 여기서만 등장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허수가 등장하는데 허수 앞에 뭐가 붙어있어? 풀마가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수 파트가 한 근이 플러스면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대신 조건은 모든 개수가 무슨 수라는 존재하에 실수라는 존재하에.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건은 좀 확인하시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옛날에 되게 치사스러운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히 요즘에 그렇게 치사한 문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리견을 꺼내시면 답이 다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을 풀 거냐면 거기 265번 보겠습니다. 푸는 건 265번. 565번. 잠깐만, 누가 이렇게 크게 비우는 거예요? 네, 잘못 볼 수도 있지. 자, x제곱 더하기 뭐야, 왜 그래? x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b는 0의 한 근이 x값이 얼마더라는 얘기야? 2 플러스 3i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조건을 확인하시자. a랑 b랑 다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개수가 모두 뭐야?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한 근이 무슨 근이 나왔어? 허근이 나왔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다른 한 근은 뭐일 거야? 2-3i일 거야. 이렇게 유추해서 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 방정식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고 근은 주어졌죠? 그럼 뭘 써야겠어? 근과 개수와에게 쓰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먼저 하시면은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더하면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그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 ab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치로 외우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ab가 두 분의 합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예쁘게 좀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ab는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ab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3i랑 3i는 사라지거든. 이 켤레근의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랑 곱하면 되는데, 맞아? 그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써보시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예요. 자, 이거 곱하시면 이거 뭐예요? 켤레 관계 곱이니까 우리 저번에 좀 빨리 계산한 거 했죠? 실수 부분 제곱하면 얼마? 4. 허수 부분 제곱하면 얼마? 9. 얘를 제곱해도 9, 얘를 제곱해도 9입니다. i까지 곱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니? 그래서 4랑 5랑 더해서 얼마? 13. a-b는 13. 자, 근데 문제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뭘 물어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봤지? 이건 얘네들 연립해서 a, b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a 플러스 b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a 마이너스 b를 아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를 해야 답이 나옵니다. 맞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ab는 13이니까 1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b는 마이너스 4를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169고요. 거기다가 빼기 8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161. 인정. 됐나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2차 함수라는 너무 중요한 단어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아마 2차 함수 초반 소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복습. 시간 나서 얼마 나니 이제? 아니요. 조금 있네요. 뭐가? 아니에요. 이거 진도 좀 쉬었다가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아니 숙제는 많이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알겠죠? 이따가 풀 때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이야.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의 본 게임은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결정장애가 있어? 어? 나도 그 도도한 나초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 난 오리지널 먹는데. 그쵸? 아니야. 왜? 민이는 칭찬이에요. 너 몰라요. 이거 잘 안 팔아 맛있어서. 반대 아닌가요? 맛있으면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고민 특이 취향인 거 맞는 것 같아. 뜨거 김선이 푹 쪄서 선생님이 안 들어가. 아니 안에도 또 있어 저게? 얘들아 우리 오늘 2차 함수 기본편만 딱 연습하고 마무리하자. 네.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게 사실 본격적이고 숙제는 아마 그냥 80 까주는 게 아니야. 이쪽까지만 하세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적진 않을 거야. 그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네. 자 2차 함수 뭐가? 첫 번째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요런 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요런 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일단 요 a가 하는 역할은 뭐야? 기울기. 그 직선이고 얘는 모양을 결정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A는 모양을 결정해요. 어떻게? A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요 B는 혼자는 몰라요. B는 누구랑 같이 세트로 알아야 되냐면 A랑 세트로 같이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A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거 반하면 2A분의 B 되는 거 맞아요? 제곱하면 4A제곱분의 B제곱. 그럼 여기 총 뭐가 들어가냐면 4A분의 B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을 이렇게 한번 빼주셔야 합니다. 뒤는 사실 관심 별로 없어요. 안 정리해요. 얘는 A로 보시면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저거 통분해서 쓰시면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인데 나는 이거 굳이 외우라고 안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해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하는 일이 뭐야? 꼭지점이 얘가 X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아니야? 콤마 무엇이기? 꼭지점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을 결정해. 축이 왜 중요해? 좌우 모양이 똑같아지는 데거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 축이 X축에서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양수 쪽에 있으면 음수 쪽에 있으면 이게 음수란 얘기인 거 아니니? 그럼 이게 음수려면 마이너스를 제외한 2A분의 B는 양수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럼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만약에 Y축이 여기 있으면 꼭지점 X좌표가 음수란 얘기인 거, 양수란 얘기인 거네. 그럼 마이너스를 뺀 2A분의 B는 음수란 얘기인 거지. 그럼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반대여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B는 축이 만약에 양수 쪽에 있다면 A와 B는 부호가 어떻게 설정된다? 부호가 반대로 설정된다. 오케이? 만약에 축이 딱 0인 지점에 있으면 B는 0이 되면 돼요. 괜찮아?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이 만약에 음수 지점에 있으면 A랑 B랑 부호가 같아집니다. 근데 이걸 암기를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로 외우시면 돼요. 축이 이쪽에 있으면 같은 거야. 괜찮아? 축이 이쪽에 있으면 다르다야. 알겠어? 이게 같다와 다르다야. 오케이? 그래서 외울 때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C라는 친구는 이거 X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X에 0 넣으면 Y는 C만 남지? X가 0이면 중요한 걸 잘 모르는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Y축이랑 만나는 이 점을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한다? Y 절편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프가 무슨 축이랑 만날 때 y축이랑 만나는 부분을 y절편이라고 불러. 그럼 y절편은 당연히 y축에서만 등장하겠지. 근데 y축에 있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x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이 지점을 뭐라 불러? x절편이라고 불러. 근데 x절편은 당연히 그러면 x축 위에만 있어야겠네.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y값이 0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일단 이거는 y절편이라는 거 스포를 하고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 너네가 배우는 거야? x에다가 0을 우선 대입해서 배우는 거란다. 왜냐면 y절편은 y축에 있는 거고 y축에 있는 모든 좌표는 x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럼 만약에 x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x절편은 뭐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y에다 0을 대입하면 제가 갑자기 무슨 방정식의 꼴이 돼? 2차 방정식 꼴 되는 거 인정?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두 근이 무슨 절편이 되는 거야? x절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x절편에 대한 해석은 사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직선이랑 어떻게 된다든지 뭐랑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얘기로 확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시간 나한테 얼마나 남았니? 52분. 52분? 그럼 하나만 한 형태만 더 하고 그럼 두 번째 아까 하려고 했던 우리가 흔히 꼭지점 찾는 형태식 있지? 이제 두 번째 모양이야. 이런 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 물론 이제 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는 저걸 표준형이라고 잘 배우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요즘은 표준형이니 일반형이니 그런 걸 잘 안 쓰다 보니까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 완전 제곱식에서 A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A는 뭘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하는데 아까 썼으니까 또 쓰지는 않을게요. 됐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m 콤마 n. 괜찮아? 자,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일단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 m은 뭘 나타내냐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 2차 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모양이 어떻다는 사실, 똑같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x가 m인 걸 가지고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 어떻다? x는 m이다. 그리고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무슨 형태다? 좌우 대칭 형태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써먹는지는 아직은 여러분들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축의 방정식을 찾는 건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꼴 기준에서는, 요 모양 기준에서는 축의 방정식은 아까 써놨던 거 너희들 못 외우시겠지만 선생님 써서 해드릴게요. 꼭지점 x표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이것 때문에 다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보면 축은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써드릴 거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알겠지? 자, 그래서 좌우 대칭이다라는 사실이랑 두 번째 n 있죠? n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야? y좌표인데 얘는 나중에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 활용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아까 예를 들면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 y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의 뭐 최대나 혹은 최소를 구하라고 시켜. 오케이? 근데 그럼 y는 얘이기 때문에 얘 y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i의 최소를 구하라는 말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심플한 건 얘잖아.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최대 최소는 무슨 값 물어본 거다? y 값 물어본 거다라고 생각이 편해. 자,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데 우리 그래프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혹시 아니? 알았어. 끝나세요. 이거 딱 하고. 그래프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갖냐?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콩콩콩콩콩콩콩 찍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 점에 만약에 여기 있는 애가 5라면 이때 y값이 얼마 나는 거야? 5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뭐 한 4쯤 되겠네 y가. 그럼 이때는 3이 있고 근데 다시 y가 3보다 커지지? 그럼 y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라는 거야? 3일 때라는 얘기인 거 보여?
그래프가 제일 아래에 있지. y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을 이때를 우리가 흔히 무슨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최소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최소값이 꼭지점에 무슨 좌표야? y좌표인 거라고. 그럼 만약에 반대면 위로 볼록한 친구면 이때가 뭐야? 가장 높겠지? 그래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는 뭘 결정한다? 최대 최소를 정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개요야. 1탄, 2탄. 오케이?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민 주말까지 푹 쉬고 다음 주에 납시다. 네. 이제 진짜 중요한 데를 해서 그래.